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튀르키예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대지진의 아픔을 겪은 지 3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20년간 장기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시대가 청산될지 아니면 종신 집권 시대를 열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표 막판까지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다시 하는 게 유력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표가 95% 진행된 현재 49.5%로 야당 후보인 클르츠 다로올루의 4.7%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반 득표율인 5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달 28일에 최종 승패를 가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투표 독려에 나섰는데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Ve bütün seçmenlerimizin şöyle hiç endişeye kapılmadan akşam saat 17'ye kadar oylarını kullanmaları Türk demokrasisinin gücünü göstermesi bakımından çok önemli. 이 사실 튀르키예 대선까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대지진 이후에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너무 이때까지 권위적으로 맞아요. 하지 않았나. 그 지진 대응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게 있었고 또 러시아 관련해서도 이게 좀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 외신도 보도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때 지진세라는 게 터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좀 놀라시긴 했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시대가 지금 막을 내릴지 아닐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이 서방과 러시아 간의 이 희비도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의 주요 회원국이지만 대러 제재에 불참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좀 보였거든요. 예. 때문에 서방에서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네네네. 얼마나 심각한지 일본 현지 최대 손해보험사가요. 학폭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해주는 이 보험을 오늘 10월부터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사히 신문 보도 보시겠습니다. 학폭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준다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다뤘는데요. 이 보험은 가입자가 학폭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를 좀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본이고요. 심리 상담비, 전학구세, 교복비, 교재비 등을 1회당 최대 20만 엔, 우리 돈 약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월 1,000엔에서 4,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에서 한 4만 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광고를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사실은 것 같아요. 학폭하면 1980년대부터 일본이 맞아요. 이지메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네, 일본이 맞아요. 뭐 집단 따돌림 약간 원조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사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잊으면 약간 스포츠가 돼버렸다. 아유, 그래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현재 다른 보험사도 이 비슷한 상품을 또 출시를 했는데 판매 첫 해와 비교해서 올해 가입자가 7배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일본 최대 규모의 이 손해보험사까지 학폭 상품을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요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나올 싶기도 하고요. 법하네요. 네네. 예, 왠지 또 그럴 것 같죠.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영국 리버풀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 유로비전 이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음악가들 가운데 특별하게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 같죠? 굉장히 흥이 납니다. 신나죠? 2023 유로비전 결승전 개막 영상이에요. 지금 많은 음악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파란 드레스 차림의 이 여성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모습이 익숙한데 그 케이트 왕수잡이 아니에요? 오, 잘하네요. 오. 케이트 미들턴 맞아요. 영국 왕세자비거든요. 오. 윈저성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인데 약 10초 정도의 출연을 하셨습니다. 직접 피아노도 연주를 하셨고요. 마침 해당 곡은 또 우크라이나 가수의 노래여서 더욱 관심을 또 모았습니다. 옷도 약간 좀 파란색, 우크라이나 맞아요. 상징 색깔이기도 예, 하고 예, 뭔가 예. 의미를 담고 있는 출연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케이트 왕세자비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놓았거든요. 이번에도 연장선상에 있는 출연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 올해 유로비전은 지난해 우승팀을 배출한 우크라이나에서 열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전쟁 상황을 고려해서 준우승국인 영국으로 개최지가 바뀐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 지역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문화 이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었다면 꼭 개최하고 싶은 그런 이벤트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1956년부터 열린 유로비전은 TV로 생중계되는 결승전에만 해마다 2억 명 가까운 오. 시청자가 몰리거든요. 네. 네, 전쟁이 길어지니까 유럽 방송연합이 직권으로 개최지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대신 영국은 올해 대회를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각오로 행사 준비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케냐로 가보시죠. 지금 초원의 왕, 사자 한 마리가 보이는데 지금 뭐 왕의 위엄을 찾아보기 조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미 너무 늙고 지친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늙은 사자로 알려진 수사자 룬키토입니다. 몇 년이나 살았길래 세계 최고령입니까? 지금 19살인데요. 야생 사자 평균 수명이 동물원 사자보다 좀 짧아서 최대 한 15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야생 사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늙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네네. 인가를 침입했다가 주민이 던진 창에 맞았다고 하네요. 아니 잘 살고 있다가 왜 민가를 가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네, 이 쫄쫄 굶다가 이 먹을 걸 찾으러 간 거였어요. 현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국립공원 안에 사는 사자조차 이 먹이 찾기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고프니까 공원을 벗어나서 민가의 가축을 공격하는 일도 잦아지고 이러면 또 이 인간과의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세계 최고령 사자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자인데 최후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야생사자는 이 멸종위기종이거든요. 안 그래도 인간에 의해서 멸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이를 더 가속한다는 사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